안녕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 IR팀장 이동훈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18년 1분기 실적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본 실적 설명회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며 해외 투자자들도 동시 통역을 통해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차진석 재무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 차진석입니다. 항상 SK이노베이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우선 2018년 1분기 경영실적을 설명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SK이노베이션과 주요 자회사의 관련 임직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먼저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전사 경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정기 보수에 따른 석유 제품 판매 물량 감소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3,878억 원 감소한 12조 1,661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정제 마진 약세 및 유가 상승폭 둔화로 인하여 재고 관련 이익이 감소하면서 전분기 대비 1,337억 원 감소한 7,116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영업 외손익은 지분법 이익 110억 원, 환 관련 손실 17억 원, 파생 관련 손실 178억 원 및 이자 비용 280억 원 등을 합하여 마이너스 32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분기 말 기준 자산 총액은 판매 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 채권 감소 영향 등으로 전년 말 대비 5,662억 원 감소한 33조 6,77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부채 규모는 매입 채무 감소 및 회사채 상환 영향 등으로 전년 말 대비 5,287억 원 감소한 14조 4,056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전년 말 대비 2.6%포인트 감소한 74.7%입니다. 또한 회사의 1분기 말 총 차입금은 전년 말 대비 3,857억 원 감소한 5조 1,924억 원이고 순차입금은 전년 말 대비 3,511억 원 감소한 9,778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건전한 재무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석유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중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견조한 수요 지속과 오펙의 감산 이행률 증가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에 따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정제 마진은 동절기 이상 한파 및 제품 재고 감소로 미들 제품 중심의 양호한 시황을 유지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소폭 약세를 시현하였습니다. 가솔린 제품의 경우 동절기 한파 영향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된 반면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은 디젤 제품은 견조한 수요를 보이며 양호한 마진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에서 1분기 석유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 영업이익은 전분기 수준의 정제 마진에도 불구하고 컨덴세이트 프리미엄 상승 및 재고 관련 이익 감소에 따라 전분기 대비 1,839억 원 감소한 3,25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1분기 석유사업의 재고 관련 이익은 전분기 대비 2,236억 원 감소한 289억 원입니다. 한편 2분기에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미들 제품 재고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제 마진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화학사업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분기 올레핀 시황은 전분기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PE 스프레드는 2분기 정기 보수에 대비한 역내 재고 스타킹 효과 등 견조한 수요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강세를 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에틸렌 스프레드 또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1분기 아로마틱 시황 역시 강세를 시현하였습니다. PX 스프레드는 중국 PTA 신규 가동에 따른 수요 증가와 3월부터 시작된 역내 PX 정기 보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벤젠 스프레드는 다운스트림인 SM의 타이트한 수급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에서 1분기 화학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분기 화학사업은 TPX 벤젠 등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강세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219억 원 증가한 2,84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분기 PE 스프레드는 역내 정기 보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위 재고 및 중동, 인도의 저가 물량 유입 영향으로 약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PX 스프레드는 사우디, 베트남 등 신증설에 따른 공급 증가에도 PTA 및 폴리에스터 시황 개선에 따른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며 강보합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분기 윤활유 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분기 윤활유 사업 영업이익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 및 유가 상승의 시차 효과에 따라 전분기 대비 171억 원 감소한 2,28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분기 기후 시황은 고급 기후의 견조한 수요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규 플랜트 가동에 따라 약보합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는 판매량 회복 및 글로벌 최적 운영 활동 강화를 통해 수익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1분기 석유 개발 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분기 석유 개발 사업은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페루 광구 파이프라인 트러블에 따른 판매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65억 원 감소한 1,572억 원,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64억 원 감소한 448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1분기 페루 광구 파이프라인 트러블에 따라 감소한 생산량은 2분기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한편 당 분기에 손상 차손 인식 금액은 없으나 지분법 대상인 페루 LNG의 리파이낸싱 관련 일회성 비용 인식 영향으로 약 250억 원의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어서 1분기 소재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분기 소재사업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5억 원 감소한 13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FCCL 사업 매각 추진에 따른 중단 사업 손익 인식 등이 주 요인입니다. 당사의 LIBS 생산 능력은 2018년 2월에 11호기 상업 가동을 개시하여 전년 대비 50% 증가한 연 3.6억 제곱미터이며 2019년 말 12, 13호기 증설이 완료되면 연 5억 제곱미터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마켓 리더십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27일 공시한 SK 루브리컨츠 상장 추진 철회에 대한 내용 및 4월 30일 공시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지난 4월 27일 자회사인 SK 루브리컨츠의 상장 추진 철회를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철회를 결정한 이유는 공시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SK 루브리컨츠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상장을 진행하는 것이 회사의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SK 루브리컨츠의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은 없으며 SK 루브리컨츠는 미래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사업 투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는 지난 4월 30일 1조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경영실적 개선을 통해 창출된 현금의 일부를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취득 예정인 주식은 약 520만 주로 보통주 발행 주식 총수의 약 5.6% 수준입니다. 향후에도 회사는 주주 친화 정책을 꾸준히 강화함으로써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 기관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Q&A는 순차 통역을 통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십시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Now Q&A session will begin. Please press star 1, that is star and 1 if you have any questions. Questions will be taken according to the order you have pressed the number star 1. For cancellation, please press star 2, that is star and 2 on your phone.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KB증권의 백영찬님입니다. The first question will be provided by Young-chan Baek from KB Securities. Please go with your question. 예, 안녕하세요. KB증권의 백영찬입니다. 질문 3개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사업별로 오늘 환율에 따른 영업이익의 효과가 컸을 것 같고요. 사업별로 환율이 미친 영업이익을 말씀주시면 좋겠고, 사업별로 재고손익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석유화학 쪽에 석유사업부와 화학사업부 각각의 이익에 대한 영업이익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는 사우디 OSP가 사실은 연초에는 좀 하락했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연중 전체적인 사우디 OSP의 아웃룩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ere are 3 questions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First is for the different business lines that you have. If you could talk about the FX impact on your operating profit, that would be appreciated. I do believe that there are probably different impacts that we have seen. So if you could talk about it by each of the business divisions, that would be appreciated. And in addition to that, I do believe that you have mentioned the inventory gains and losses. However, if you could break that down by each of the business divisions once again, that also would be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hear. The second question that I have is about Incheon IPC. For SK IPC in general, I do believe that there is operating profit coming from both the refinery business and also the petrochemical business. So if you could split those 2 numbers,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hear. And lastly, if you look at the Saudi Arabia OSP trends, it seems that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throughout, there had been a decline in the OSP. However, recently it seems to be that there is a recovery in that price. If we were to forecast what the price trends would be until the end of the year, what is your outlook for that? 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영업이익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분기의 환율 변동이 영업이익에 미친 효과는 전체적으로 한 마이너스 3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이너스 300억은 SK에너지가 마이너스 280억, 인천석유화학이 마이너스 2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손익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고 손익은 아까 설명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유 사업에서 약 289억 원의 재고 효과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발생했고요. 나머지 화학에서는 토탈에서 마이너스 30억 정도의 재고 손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천 석유화학의 석유사업과 화학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천 석유화학이 1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은 약 39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석유사업은 마이너스 650억, 화학사업이 10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Maybe to discuss the impact that the FX rate had on our operating profit for the first quarter. If you look at the trends in the FX rate and how that impacted our business and earnings during the first quarter, I think that on a full company basis, it would be a negative 30 billion Korean won in total, which can be broken down between SK Energy accounting for around minus 28 billion, and for SK IPC accounting for a negative around 2 billion Korean won. In addition to that, if we talk about the inventory valuation gains and losses, this is something that I did mention during the presentation, but I think that overall I would have to say that if we look at the refinery business, that was represented around 28.9 billion Korean won in inventory valuation gains. And on the petrochemical side as a whole, there was a negative 3 billion effect. Also to maybe answer the second question that you had about SK IPC, if you look at the first quarter performance
For the operating profit as a whole, it was around 39 billion Korean won, which can be broken down between the refinery business, a negative 65 billion, and the petrochemical business, which was a positive 104 billion. 에너지 경영계획실장 강동수입니다. OSP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 OSP가 일부 상승하였으나 최근 5월 OSP 같은 경우는 많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향후 전망은 아시아 리파이너들이 미국이나 북해산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최근 미국의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OSP 상승은 연내에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Maybe I can take the third question. I am Dong-Soo Kang, the head of corporate planning office from SK Energy. To talk about the OSP trends and our forecast for throughout the year, it is true that OSP has been slightly ris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However, going into May, it seems that the prices have stabilized. If we look at the situation for the Asian refineries as a whole, I think that they are diversifying their crude sources by importing U.S. crude and also North Sea crude. So as a result of that, in addition to that, the fact that the overall production in the U.S. is increasing would restrict OSP from increasing further throughout the year, and that would be the overall expectation.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UBS의 팀 부시입니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Tim Bush from UBS. Please go with your question. Yeah, I had a question on, you gave an outlook for polyethylene and paraxylene spreads quarter over quarter.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give the outlook for polypropylene. I also noticed that you had in the petrochemicals division about 25 billion of negative impact from volume. But when I look at the utilization rates for your petrochemical division, it seems that you were operating at full utilization. So what caused the quarter-over-quarter decrease in volume? And finally, for it looks like about 78 billion of one-off, 72 billion of one-off operating losses. What accounted? How is that accounted for? 예,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분기 대비 혹은 2분기로 들어가서의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일단 발표를 하시면서 PE라든지 PX와 관련된 이제 2분기 전망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었는데, PP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사업과 관련돼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물량 효과라고 되어 있는 한 250억의 마이너스 숫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가동률을 보게 되면은요, 거의 100% 가동률에 근접한 그런 가동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의 물량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전분기 대비 어떻게 작용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 720억 정도 되는 일회성적인 OP단에 있어서의 비용들이 좀 있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합화학 경영분석팀장 함영룡입니다. 먼저 질문 주신 것 관련해 첫 번째 그 PX 제품 및 PP 제품의 2분기 시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PX 같은 경우는 연내 그 신증설이 많이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폴리에스터 PTA, 중국의 폴리에스터 PTA 쪽의 그 신규 증설을 감안을 하면 신규 PX 증설 물량 대비 수요 증가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 2분기 PX 시황 전망은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스프레드 하락 요인보다는 그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보다 오히려 더 그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PX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 그 신증설 물량이 중국 및 한국의 신증설 물량이 약 150만 톤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북미 에탄 크래커 증설 영향 및 그 PP 쪽의 신증설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부터는 PP 쪽의
지금 2분기 시황 보도는 약세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So maybe I can address the first question that you had with regards to the outlook going forward for PX and also PP. First of all, if we talk about PX, as we have mentioned before, there are some new capacity additions that will be taking place within the year. However, on the downstream side, if we look at the China PTA facilities and also polyester facilities, there will also be new capacity additions that are taking place on that side. So as a result of that, we do believe that the demand increase will be larger than the supply. So overall, we believe that as a result of that, if we look at the second quarter trends and expectations, rather than seeing spreads decrease because of the very robust demand, we do believe that there's a large possibility that spreads will be at the current levels or slightly higher than where we can see them today. If we talk about PP, it would have to be that right now in China, as you are probably aware, there is new capacity additions that are going ahead. And as a result of that, there will be an additional 1.5 million tons that will be coming into the market. However, in addition to that, we do see in North America that there are the ethane crackers and also new capacity also there being built. So all in all, as a result of that, if we look at the outlook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going from the second quarter throughout into the second half, we do think that the trends will weaken.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거는 그 1분기의 그 물량 효과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물량 효과는 4분기 대비 저희가 280억 가량 효과가 감소한 거는 1분기에 그 2월 달에 가동 일수 2일 감소분하고 1분기 1월 달에 있었던 그 NC 쪽에 마이너한 트러블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So you asked a question also about what the negative volume effect was in the first quarter versus the fourth quarter, which represented around 28 billion Korean won. That would be that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because there was February in the first quarter, we had about 2 days less than the previous quarter. So 2 days less working days would be one of the factors. And added to that, in January, there was also some issues with our NC facilities. So as a result of that, that trouble had led to the reason why there was some negative volume impact.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시티그룹의 오스카이입니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Oscar Yee from Citigroup. Please go with your question. Hi, good morning. Thank you for the presentation. First question is regarding your shareholders' policy. Given you have announced this major buyback, could you elaborate a bit more your future policy between dividend and a buyback? Does it mean that you probably going forward will prefer to do more buyback instead of paying, cash, to the shareholders? And also, do you plan to utilize your whole 1 trillion quota in terms of the buyback? Do you plan to finish all of them by August? Second question is, could you elaborate a bit more on your E&P strategy? Because I have noticed that, you announced this 300 billion, investment in the U.S. recently, where in the past 2-3 years, you have actually kind of minimized your investment. Given oil price is now significantly higher now, do you plan to do more, M&A potentially in the upstream? And also, could you share with us the production and even potentially the reserve number for, this potential acquisition that you just did in the U.S.? And finally, you mentioned about, the diversifying crude, sources. So could you share with us, has there been any major changes in terms of your crude oil slate, compared to the past 1 or 2 years? Thank you. 예, 안녕하세요. 일단 프레젠테이션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규모의 어떤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돼서 배당과 자사주 취득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놓고 보게 되면은요, 배당보다는 자사주 취득 쪽에 더 많은 집중을 하실 예정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금 배당을 하기보다는 자사주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좀 실어서 앞으로의 정책을 펴실 생각이신지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1조 원 규모의 이제 자사주 취득 계획을 발표를 하셨었는데 이 전체 금액이 다 8월 달까지 소진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EMP 관련돼서 EMP 전략과 관련돼서 좀 세부적인 설명들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EMP 자산과 관련돼서 한 3천억 정도의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2, 3년간의 추세를 보게 되면은 투자를 좀 굉장히 최소화했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와서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하에서 혹시 회사의 앞으로의 전략은 업스트림 쪽에 보다 많은 M&A를 하시는 것과 관련된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입지를 유지를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인수를 하신 미국 자산 쪽에 있어서의 혹시 그 생산량과 그리고 전체적인 매장량에 대해서 혹시 숫자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질문은요. 최근에 와서의 원유 도입과 관련돼서 보다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 2년간 원유 도입 비중과 지금의 원유 도입 비중을 좀 비교를 해서 보게 된다면 그 비중이 혹시 좀 많이 바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주신 자사주 취득과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SK이노베이션은 지금까지 안정적인 배당 정책 유지를 통해서 주주 환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경영 실적 개선을 통해서 창출된 회사 보유 현금의 일부를 주주 가치 제고에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아울러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회사의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안정적인 배당 정책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취득 결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앞으로 배당보다는 자사주 취득에 더 집중한다기보다는 자사주와 배당을 믹스한 적절한 균형 있는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주 가치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Maybe I can address the first question that you had between our stance with regards to treasury share buyback and also dividends. As you are probably aware, with regards to our dividend policy, the company's consistent policy with regards to dividends has been that we would be able to provide stable dividends to our shareholders to maintain a very shareholder-friendly stance. However, as mentioned during the presentation, due to the recent improvements in our financial performance, we have had a very healthy cash flow, so we did believe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use that cash flow to further enhance shareholder value. In addition to that, we do believe that it would also, the share buyback activity would also enhance our firm value, which we do believe at the current time has been undervalued. So as that is something that we have recently engaged upon, and I do believe that rather it replacing our dividend policy or dividend stance, it should be deemed as a complementary action, because with regards to providing stable dividends going forward, this is something that we will continue. So again, in terms of the emphasis between a share buyback and also a dividend policy, it's not that we are replacing our dividend policy with a share buyback policy. Rather, we are going to mix the two different initiatives and try to strike a balance to overall enhance shareholder value further. 네, EMP 경영관리팀 시정원입니다. 사업에서는 전통자원에 있어서 중국과 베트남, 비전통자원에 있어서 북미를 메인 포커스 에어리어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탐사와 생산자산 인수에 대해서 검토를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서 북미의 언컨벤셔널 분야의 롱펠로우 자산 인수를 추진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근본 인수한 롱펠로우의 생산량과 매장량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분 인수 계약 체결 이후 확인 실사 작업 및
개발 계획 수립 작업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So maybe I can take your question about the EMP business and strategy going forward. With regards to our strategy, it would be that in terms of assets, for conventional assets, we are continuously focusing on Vietnam and China, and for unconventional assets, the focus would still be in North America. So as a result of that, we are always interested in exploring various opportunities on the various production wells and also the exploration blocks that would be available. So in light of that general stance on the unconventional side in North America, you should look at the recent acquisition for the Longfellow assets on the unconventional side as one of those activities that we have under this overall stance. With regards to the question about the production volume that would be possible and also maybe the reserves that we have in the U.S. with the new asset acquisition, this is something in which we are currently discussing the shareholders agreement and going through the final stages of that for the closing of that operation, after which there will be a confirmation due diligence. And after that, there will be a post-acquisition business planning that we will be conducting. So we do believe that with regards to those numbers, it is something that we probably would be able to share with you after we have more details sometime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에너지 경영기획실장 강동수입니다. 원유도입선 다변화 추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 연간 중동에서 수입한 저희 회사의 원유도입 비중은 80%였습니다. 근데 올해 18년 EQ 계획은 77%로 3%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17년 연간 미국, 중남미, 유럽에서 수입한 원유 비중이 전체에서 8%에서 올해 EQ는 12%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So my name is Kang Dong-soo. I am from SK Energy, and maybe I can take your question about the crude diversification and the policy there. To give you some information, if you look at the percentage of crude that we have been importing from the Middle East in 2017, that represented 80%. However, if we look at it as of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it's actually 77%. So there has been around 3% points decline within that portion. On the flip side of that, if we look at the crude that we have been importing from the U.S., South America, and also Europe, in 2017, that represented around 8% in total. However, that has increased to around 12%.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님입니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Jae-sung Yoon from Hana Financial Investment. Please go with your question.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재성입니다. 네 가지 질문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CDU 가동률 하락한 걸로 봐서 정기 보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기 보수에 따른 기회 손실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게 2분기까지도 영향이 있을 것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드의 7페이지와 9페이지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변동했는지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 기타 쪽 영향이 석유 사업 쪽에서는 1,900억 정도가 있고 화학 쪽에서는 250억 정도가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인천석유화학이 최근에 이제 콘덴세이트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조금 둔화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에 휘발유 마진이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배경 좀 설명 부탁드리고 전망도 좀 부탁드립니다. So there are around 4 questions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First, if you look at your CDU run rate in terms of the utilization, it seems to have dipped, and I think that this is probably due to a turnaround that you have conducted in the quarter. If that is the situation, what is the opportunity cost loss that you have seen because of the turnaround, and will the turnaround in actuality have an impact on your second quarter performance also? The second question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is about slide 7 and 9 of the presentation. If you look at those pages, you show your QOQ performance differences. And there seems to be a others category under which on the refinery side there's around 190 billion, and on the petrochemical side there's 25 billion booked there.
Could you explain what those others actually is representing? And the third question is that for SKIPC, I do believe that the performance of that entity has weakened due to the rise in condensate premiums that we have seen. What is the company's plan to deal with that situation going forward in terms of your strategy? And lastly, with gasoline margins, it seems to be that gasoline margins are trending weaker. What would be the reason behind that, and what is your expectations for the future? 네, 석유 사업의 정기 보수에 따른 기회 손실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정기 보수가 있었고요. 그 정기 보수는 지금 2분기에도 계속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로 저희가 추산되는 정기 보수에 따른 기회 손실은 약 160억 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 예정돼 있는 정기 보수에 따른 석유 사업의 기회 손실은 약 350억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사업과 화학사업에 설명된 슬라이드에서 기타로 분류된 숫자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석유사업의 경우 지난 분기 대비해서 1,900억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었는데요. 기타 효과로 분류된 플러스 효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 분기에 반영되었던 일회성 비용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VRDC의 토지 정화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회성 비용의 소멸에 따른 기저효과와 석유사업과 관련된 트레이딩 관련 손익 개선 효과 40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900억 정도의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화학사업의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50억 정도의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학사업의 경우에는 재고 손익의 변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유사업의 경우에는 재고 손익의 변동이 규모가 상당히 커서 저희가 별도의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화학사업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maybe I can address the two questions first. In the case of the first question that you asked, there was a turnaround that we had in the first quarter, and there has been some opportunity cost related to that. The turnarounds will actually continue into the second quarter, so in the second quarter also there will be some opportunity cost. If we talk about the first quarter opportunity cost first, the first quarter represented around 16 billion in opportunity cost related to the turnaround. And in the second quarter, again, there will be additional turnarounds taking place. So we estimate that the impact there will be around 35 billion Korean won. Maybe to go on to the second question that you asked about what others is in terms of the slides. For our refinery business and also our petrochemical business. First, for the refinery business, if you look at this, this is, of course, the changes that took place on a QOQ basis, which is in total around 190 billion Korean won positive for the first quarter. And that is actually one of the factors behind that would be that in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there were various one-off expenses that were recognized. For example, there were labor costs and also some cleaning up for the VRDS site that was needed, and so therefore there were these costs did not recur again in the first quarter. So the elimination of that created a base effect, which is one of the factors. And the second is on the trading side, there was also an improvement in the trading gains of around 40 billion Korean won. So that all in all contributed to the 190 billion, stronger than the previous quarter. If we will look at the petrochemical side for a QOQ basis, it was around 25 billion, as you have said. And this is mostly the inventory evaluation gains that we see taking place for the petrochemical side. For the refinery side, because the inventory impact is significant, we actually we have this split out as a separate item. However, for the petrochemical side, because it is a smaller amount, we actually include it in the others column.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석유화학 생산관리실장 강동훈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컨덴세이트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석유화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질 원유, 즉 라이트 크루드 쪽과 또 미국산 유럽
산 등의 어떤 플레인지 납사 쪽으로 원료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컨덴세이트 프리미엄이 향후에도 일정 기간은 좀 그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 피드스타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So maybe I can take the third question. I am the head of production management office for SK IPC. My name is Dong-Hoon Kang. As you have mentioned, it is true that the condensate premiums will remain strong, and this is the situation that we have foreseen. However, as a result of that, we actually have taken preemptive measures to deal with this issue. First is that we are increasing the light crude that we are looking at. In addition to that, we're also exploring and also importing some French naphtha from the U.S. and also Europe. In addition to that, for the condensate premium going forward, we actually believe that the current strong trends will continue. So we are going to put more efforts against trying to reorganize our overall feedstock portfolio. SK에너지 경영기획실장 강동수입니다. 휘발유 크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솔린 재고 증가 등으로 개솔린 크랙이 5월 초순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개솔린 크랙이 일부 반등을 해서 10.7불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게 되면 하절기의 드라이빙 시즌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반면에 베트남의 리파이너리 상업 생산이 5월부터 개시가 되고 6월 달에 S-오일의 RUC 가동으로 공급 동안 증가하여 5, 6월 이후 하절기 보합 시세를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So maybe I can take your question about the gasoline situation. My name is Dong-Soo Kang, and I am the head of corporate planning office at SK Energy. For the overall gasoline crack, it has been the situation in which we have seen a weakening trend, and that is becaus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overall inventory levels. So as a result of that, until the beginning of May, there was a weak trend. However, recently, during the past 2 weeks or so, there has been a recovery up to $10.7. Going forward, going into the driving season, we do believe that that will generate more demand for gasoline. However, on the other side of that, if we look at the supply situation, there is going to be a new refinery from Vietnam coming on stream in May, and also there will be the S-Oil RUC facility that will come on in June. So all in all, we think that if we look at supply and demand, that these factors should offset each other, and as a result of that, we do think that the overall trend will be flat. 이상 Q&A를 마치고 이것으로 2018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with this, we would like to conclude our Q&A session and also wrap up the earnings conference call for the first quarter of 2018. Thank you very much.